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의 14개 단지가 모두 정비계획을 완료하고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양천구는 연말까지 모든 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고 2030년 전후로 첫 삽을 뜬다는 계획입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30년 이상 된 14개 단지는 392개 동 2만 6천여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목동에 속하는 1에서 7단지는 앞단지로 불리고 신정동에 속하는 8에서 14단지는 뒷단지로 불립니다. 앞단지에 속했던 1, 2, 3단지는 종상향 문제로 갈등을 겪다 개방형 공공녹지인 그린웨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재건축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단지별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본격화됐고 하나둘 정비 계획안이 발표되다 마침내 지난달에는 3단지를 마지막으로 14개 모든 단지의 재건축 청사진이 완성됐습니다. 단지별 재건축 규모와 진척 상황을 보면 앞단지의 경우 1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3,500세대로 늘어나고 2단지는 3,415세대, 3단지는 3,323세대, 4단지는 2,436세대, 5단지는 3,930세대, 6단지는 2,173세대, 7단지는 4,335세대로 대부분 2배 가까이 세대 수가 늘어납니다. 현재까지 7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 공람을 마친 가운데 6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고 상반기 내 조합 설립이 추진 중입니다. 뒷단지인 나머지 7개 단지의 경우 8단지는 1,881세대로 세대 수가 늘어나고 9단지는 3,957세대, 10단지 4,050세대, 11단지 2,575세대, 12단지 2,810세대, 13단지 3,852세대, 14단지 5,123세대로 적게는 500세대에서 많게는 2,000세대 이상 늘어납니다. 뒷단지 역시 전 단지가 정비계획 공람을 마친 가운데 8단지와 12단지, 13단지와 14단지 등 4개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양천구는 14개 모든 단지에 대한 재건축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재건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5개 단지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고 연말까지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서도 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합 설립과 행정 절차를 순조롭게 마치면 2030년 전후로 이주와 함께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정비 계획이 끝나면 이제 조합 설립이나 신탁이나 이게 주민들이 결정하실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사업 시행인가 단계, 관리 처분 계획하고 이렇게 이주가 시작되는데 행정적으로 볼 땐 제가 앞으로 한 4, 5년 정도면 이주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인구 5만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목동 신시가지. 사업 시작을 위한 첫 번째 허들을 넘으면서 재건축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가 아닌 기존 동네를 살기 좋게 고쳐 사는 방식의 도시재생이 주목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은평구 응암 3동 다래마을도 그중 한 곳이었는데요. 최고 35층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촌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빨간 벽돌에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한 건물이 대부분이고 경사가 심해 보행 환경이 열악합니다. 도로변의 상가 건물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19년 서울형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돼 관련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재개발 이슈들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엔 구도들도 포기를 했고 현재까지는 답보 상태인 거죠. 주민들은 아파트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여기가 수재민들이 온 곳이라서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천막 치고 살다가 이제 빌라 업자들이 영가로 싸게 지은 빌라다 보니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81.9%가 재개발 찬성을 했습니다. 현재 응암 3동 일대는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림시장 주변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700, 755번지일 때는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응암동 700번지와 755번지는 가구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촌이 됩니다. 최고 3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고 기반시설로 공영주차장과 공원, 복지시설이 마련됩니다. 재개발은 700, 755번지 2개 구역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구역 모두 1년 안에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시간과 싸움이잖아요. 당장 언제다라고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길면 1년 정도는 조합 설립되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평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구 지정 요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8월 중 정비구역 지정이 최종 고시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지난 몇 달 사이 경기도에서 폐업하는 음식점 수가 개업하는 음식점 수를 넘어섰습니다. 온라인 소비 증가와 외식 소비 감소 때문인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상권에서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천의 한 전철역 출입구 상가입니다. 폐업한 음식점 자리 한 곳이 수개월 동안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유명 베이커리가 있던 상가도 텅 비었습니다. 임대 홍보 문구와 철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전철역 코앞 상권인데도 이곳엔 비어가는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도 영업이익보다 손해가 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경기도 음식점 개폐업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폐업하는 점포 수가 개업하는 점포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는 이례적으로 폐업 점포 수가 개업 점포 수의 2배를 넘었습니다. 지난 1분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25개 시군에서 폐업 점포 수가 개업 점포 수보다 많았습니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음식점들이 줄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오프라인 소비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비용 증가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들이 자영업자들의 점포 운영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디맨드 경제 이것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플랫폼 기반의 여러 가지 그 음식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형태로 그냥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되게 높여버렸다.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그러한 형태들은 더욱더 많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은 창업보다 폐업을 막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창업 지원이 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좀 도와주거나 줄일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도움을 받아서 줄일 수 있는 건데 그걸 놓치고 그냥. 물가 상승과 온라인 소비 증가로 외식 소비는 줄고 있고 프랜차이즈 홍수와 배달 경쟁 속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선정 4차 공모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3차 공모 이후 1년 만인데요. 하지만 이번 공모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28일부터 90일간 진행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하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인천을 비롯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이달 중 대체지 공모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공모는 현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지역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 거라서 저희가 주장한 것들이 거의 반영이 돼서 면적도 많이 줄고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 이제 안내하고 홍보하고 다녀야죠. 사자협의체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공모했지만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 모두 무산됐습니다. 사자협의체는 이번 공모를 앞두고 면적 축소 등 공모 조건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체 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90만 제곱미터에서 50만 제곱미터로 대폭 줄였습니다. 1차 공모에는 220만 제곱미터, 2차 공모 130만 제곱미터, 3차 공모 90만 제곱미터였습니다.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 주체도 확대됩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마을 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부지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부지 경계 2km 이내 주민등록상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건도 삭제됐습니다. 아울러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 고시전까지 입지 후보지에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지자체에 들어가는 인센티브도 기존 3천억 원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도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존에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 요건으로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사자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사자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과 주변 지역 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3차례에 걸친 공모가 모두 무산됐고 지난해 유종복 인천시장이 4차 이후의 공모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이번 공모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모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단순히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교통망을 뚫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수거원 사업하고 같이 인센티브하고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내지는 총리급 되는 전당 기구에서 이것을 핸들링한다라고 약속을 해야 해법이 나올 수 있다. 당장 내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4차 공모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양주시가 5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인 공동투자협약안이 모든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전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 시민들은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양주를 중심으로 포천과 동두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건립. 참여 지자체들은 지난해 지역별 분담금 합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 건립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힘을 모아서 양주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안 되면 될 데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힘 합쳐서 어떤 난관이든지 해주면서 해나가야지. 전체 사업비 2천억 원 가운데 지자체 분담금은 총 1,800억 원. 6개 시는 10%는 똑같이 90%는 인구 비례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최근 모든 시의회 문턱도 넘었습니다. 분담금이 가장 많아 부담을 느끼며 보류했던 남양주 시의회까지 공동투자 협약안을 승인한 겁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협약안이 의회들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지자체의 참여 의사부터 사업비 분담 협의까지 다시 해야 했을 수 있다며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지로 선정된 양주시 방송 1, 2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많습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에 주민들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회천신도시연합회는 신도시 인근의 화장장은 절대 안 된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도시 생활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왔는데 돌아온 건 화장장 인근에 살아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대체 부지를 가져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시민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건 책임 전가이고 행정폭력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까지도 아무런 대응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집회 등 공동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회 승인으로 공동 화장장 건립이 한 달 더 나가게 됐지만 반대 주민들과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15일은 제44회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시각 장애를 딛고 교단에 선 선생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명석, 네. 준범. 목소리로 출석을 확인합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안지영 선생님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신체적 불편함을 이겨내고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단에 선 지 어느덧 7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오늘 수업 내용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그리고 글쓰기 과정이 무조건 순서대로 진행돼야 된다, 아니다. 교과서 대신 사용하는 건 점자 정보 단말기입니다. 수업 진행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목소리와 발음이 또렷해 오히려 수업에 집중이 잘 된다는 아이들. 안 교사는 교단에 서기 전 성악원에서 발음과 발성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행동이나 혹은 목소리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사실 오히려 학생들은 그 주변의 어른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편견이 없어요. 일관성 있고요. 그냥 장애가 있든 없든 그들에게 그냥 교사거든요. 하지만 장애 교사로서 느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뭐 장애 그 자체 때문에 못하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냥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장애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좀 가장 어려울 때가 많고, 그런 걱정 때문에 뭐 학교에서 담임이나 주요 업무나 이런 것들을 맡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지원 인력의 불안정성, 어떤 고용 환경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인력이 공백이 생겨가지고 뭐 그만뒀는데 바로 충원을 못해서 수업을 혼자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 생활 지도를 혼자 해야 되는 상황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불편한 조건에서도 언젠가 맡게 될 담임교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수업 방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AI 활용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화두에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익히면서 시력이 없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무엇이든 하나의 꿈을 가지라고 전했습니다. 학생의 한계보다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교사가 되자 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잘하는 것들이 다르고 각자 어떤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본인의 개성이라든지 더 잘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노원구 중계 본동 백사마을의 재개발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성면 철거 작업에 들어갔고, 최근에는 건축물 철거도 시작됐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굴착기 한 대가 집 한 채를 허뭅니다. 지어진 지 50여 년, 흙으로 돌아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마을과 함께 세월을 보낸 주민들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애들 7남매 기르고 갓쓴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동생 둘 여기서 다 장가 보내고 그랬던 곳이란 오늘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너무 좋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 재개발 철거 공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9년 처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16년 만입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 중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사마을이 처음 형성된 건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 개발로 떠밀려난 철거민들이 하나둘 터를 잡았고 6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1,100여 가구에 불과했던 마을은 앞으로 3,178세대의 새로운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착공은 오는 11월, 2029년까지 최고 35층의 아파트 26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 2,600여 세대와 임대주택 500여 세대가 단지 분리 없이 소셜 믹스 방식으로 함께 지어집니다. 안전하게 잘 철거해서 착공하고 또 빨리 입주해서 우리 마을에 사시던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고 사셨던 분들이 좀 더 빨리 입주해서 좀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립니다. 좁은 골목길과 낮은 담벼락, 밥 짓는 냄새, 사람 냄새 나던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이곳 백사마을은 올해 말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주민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과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아쉬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포천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한탄강 가든 페스타가 개막했습니다. 용암 대지 위에 조성된 봄꽃 정원에서 봄 기운을 한껏 느끼는 것은 물론 한탄강의 아름다운 절경을 출렁다리에서 감상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가을 첫 선을 보인 축제에는 약 30만 명이 방문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 축제 역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스한 햇살에 알록달록 봄꽃들이 싱그럽게 빛납니다. 사진도 찍고 산책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하는 사람들. 봄 기운이 가득한 이곳은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 현장입니다.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좋죠. 맞아. 날씨도 좋고. 꽃은 보면 즐거워. 네, 좋은 것 같아요. 축제의 백미는 단연 국내 최장 Y자형 출렁다리입니다. 한탄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위에 서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유명한 자연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협곡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짜릿한 스릴도 한껏 맛볼 수 있습니다. 일단 Y자존 그 출렁다리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신선했고 보통은 다 일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스릴이 있었던 것도 있고 자연을 같이 가져가면서 너무 즐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좋은 맑은 공기 마시면서 푸릇푸릇한 거 보기가 좀 어려운데 즐길 거리도 가득합니다. 2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현장을 전기 자전거를 타고 둘러볼 수 있고 먹거리 부스, 길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있습니다. 꽃도 되게 예쁘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다 친절하시고 여러 가지 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준비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역 축제 이용하는데 너무 좋네요. 지난해 열린 가든 페스타에는 약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봄 축제는 오는 6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운동하는 서울광장이 다음 달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펼쳐집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운동회는 서울광장에서 줌바, 크로스핏, 이달의 운동왕 선발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펼쳐집니다. 운동하는 서울광장은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